최근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현장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교회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언론을 통해 독립운동과 청년 계몽운동을 펼쳤던 박동환 선생의 삶을 되짚어봅니다.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가 출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합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육기관의 안전사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떨까요? 홍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는 결국 안전 부주의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히 아이들을 살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물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모든 교사가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어린이집 생활할 수 있게 안전에 제일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의주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인지하고 또 충실히 자기 역할 수행을 감당하는 거죠. 방심하지 않고 항상 긴장해서 아이를 이제 책임지고 돌본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에 갇혔을 때 문을 두드리거나 운전석에 경적을 울려 위급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면 좋겠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각 시도 교육청이 배포하는 안전 매뉴얼 지침을 지키고 관계 당국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 인사와 단체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회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회나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및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크리스천 언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독교 대학, 복지단체, 방송, 교계신문, 인터넷신문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가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교계 단체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부패가 근절돼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만큼 부패했다는 말은 결국 한국교회가 제9시를 못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한국교회 자정에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관련으로 방중한 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서 100년 만에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한센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오모 씨는 2010년부터 소록도 병원 조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오 씨에 의해 살해된 천모 씨와 채모 씨는 2013년부터 소록도에 거주했습니다. 소록도 병원 관계자는 한센인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찰이나 군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잠정 확장했습니다. 이번 특사도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진행되며 정치인 사면은 배제될 전망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종 명단은 이르면 11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폭염경보는 12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폭염경보는 서울을 비롯해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광복절인 15일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감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25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지도국의 반출 협의회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적으로 반출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25일 안으로 협의체를 열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구TV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제 식민정책에 일체 타협하지 않았던 기독 언론인 박동환 선생을 만나봅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일본이 정한 표준 시간에 맞춰 살지 않기 위해 시계바늘을 30분 늦췄다는 박동환 선생. 하지만 박동환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15년 청년 박동환은 기독신보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며 기독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은 조선도 민족자결에 의해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며 3.1운동에 뒤늦게 합류했고 한 달 뒤 민족대표 33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었지만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쌓여 있었다고 봅니다. 민족 문제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신앙 이런 게 잘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박동환 선생은 일제의 협박과 모진 고문으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문화통치 정책을 펼쳤던 일제에 맞서 창간된 기독잡지 신생명의 주간과 기독신보 주필을 맡았으며 조선중앙 YMCA 위원, 신간회 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학문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서 그런 학문을 기독교화하는 데도 많이 앞장섰고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로 심우하기도 했던 박동환 선생은 1928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돼 와이아와 섬의 한인기독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한글학교를 설립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힘썼던 박동환 선생은 한인기독교보를 창간해 기독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1941년 향년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동환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75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박동환 선생의 기독교 정신과 애국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민족 유산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지난 4월 출범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1기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데 힘써오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오는 24일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가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에 지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앞으로 1,300여 명의 글로벌 선교방송 단원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발굴해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는 전통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전화문의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3기 모집은 내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련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목회자 300여 명이 8일부터 9일까지 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1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간식과 생필품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으며 9일 새벽에는 조찬 기도회를 열어 장병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제101회 총회 총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총회 임원선거제도, 교단의 개선과제 등 12가지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스웨덴 교회가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 전자성경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이라크 지역의 기독교 개종 인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성경뿐 아니라 의료 지원, 식량 및 의복 보급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학교 내에서 정당 조직을 확충하려 할 것이고 공교육 현장은 파괴될 것이라며 한국에는 청소년들이 배울 만한 정당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